안녕하세요. 행복한 휴먼 플러스의 박마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애인 복지의 가장 목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울타리에서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또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장애인도 마찬가지 가장 큰 복지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장애인의 행복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행복한 직업을 만들고 있는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김영하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과의 소통, 그리고 직업 실현으로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심, 바로 장애인 직업재활이다.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터를 제공하고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의 역할이라는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업재활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리더 김영하 회장과 함께 앞으로 계획과 목표 들어본다. 네, 화면 속의 주인공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우리 김영하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 딱 뵈니까 여느 회장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머리도 시큰하시고요, 또 핸섬하시고 편안해 보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런가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복지TV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첫 인사 우리 김영하 회장님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플러스에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직업재활이라는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렇게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복지TV가 도와주시면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또 복지TV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도움이 아니고요, 함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고맙습니다.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 그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는 네. 우리 장애인들이 낮 동안에 와서 네.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네. 전국에 이렇게 직업재활시설이 한 530개 가량 있는데, 네.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한 15,000명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낮 동안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네. 4시나 5시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는, 네. 그들이 하루 동안 삶을 머무는 아주 귀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비장애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회사라지만 어느 정도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좀 보호하면서 함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네. 이제 그런 우리 것인가요? 그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는 실은 일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네. 그들만의 어떤 그런 보호자적인 환경에서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국가나 지방 정부가 투자해서 네. 직업재활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낮 동안에 와서 여러 가지 그곳에서 인가공 사업이라든지 네. 기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루 동안 네. 좀 즐겁고 여러 친구들과 또 사회에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제공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제가 뭐 다음 질문이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업재활 그 시설협회가 하고 있는 역할 플러스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곳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근데 뭐 회장님이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일정 부분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 김영하 회장님은 좀 장애인은 아니시잖아요. 네. 예.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우리 장애인분들과 좋은 일이 됐나요? 저도 이제 우연히 이제 이쪽에 와게 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큰 누나가 장애인이었고, 이제 우연하게 어떤 분의 건의로 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한번 와보겠느냐, 가보서 이제 결정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92년도에 이곳에 와서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네. 시설에 와서 보고 제 누나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뭐 그들하고 사는 것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일은 없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지금 현재 한 3, 4년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오래되신 거네요. 네.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다 뭐 세상이 요즘에는 1년 사이에도 많이 변하지만 23년 정도 하셨으면 우리 장애인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쪽은 전문가시네요. 제가 이렇게 이력도 보니까 네. 학교도 강의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 관련 쪽도. 네, 강의를 한 지는 네.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 쪽에 이렇게 몸담으시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애인 생활 시설에 한 20년 정도, 네. 또 이제 직업재활 시설에 한 4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출근하는데 어떤 장애인 친구가 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네. 제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네. 이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음. 저들이 네. 저기에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네. 저게 만약에 비장애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네. 그냥 좀 좋지 않은 표정이었을 텐데 네. 우리 장애인 친구가 원장님 제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네. 지금 현재 생활시설에도 근무해봤지만 네.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할 때 제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보일 때 네. 그 부분들이 참 보람 있고 재밌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뭐 직업재활 시설, 생활 시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회장님은 어떤 시설이에요? 그거 짧게 좀 설명 좀 장애인 부탁드릴게요. 생활시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옛날에는 수용시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주로 일반 가정에서 네. 보호할 수 없는 우리 장애인들이 네. 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전문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생활시설이라면 네.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낮 동안에 와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TV는 우리 또 장애인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직업에 대한 관심도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직업재활 시설에 노크를 하면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 그 지역에 네. 있는 네.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네. 또는 그 노인 장애인 복지과라든지 네. 또 지역의 직업재활 시설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직업재활 시설에 중증 장애인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증 장애인분들이 지금 직업재활 시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취업률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예요? 대략. 지금 현재 우리가 네. 대부분의 이제 직업재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이제 지적 장애를 비롯한 네. 즉 발달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대략 우리나라의 한 발달 장애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들이 이제 생활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한 4만 한 5천 명 정도. 네. 그다음에 직업재활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한 15,000명 정도. 기타 이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이은 친구들이 많이 반다고 해서 한 8만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 직업재활 시설이 지금 많은 제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졸업한 즉 제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들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인프라들을 좀 확대해서 보다 많은 또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우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우리 중증 장애 인턴제도 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우리 직업재활 시설 뭐 많은 분들이 또 보호작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사실 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또 회장님 갖고 있는 정책이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중앙정부가 이 부분은 좀 도와야 되지 않냐,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여기 장애인이 있으면 네. 각 부처에서 이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부처 간의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네. 일례로 지금 현재 노동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네. 중증 장애인 그 인턴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애가 네. 대상 기관애가 일반 사업장만 됐지 우리 직업재활 시설은 빠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직업재활 시설은 거의 100% 가까이가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또 네. 일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폐쇄된 채 네.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은 단적으로
노동부라든가 보건복지부가 또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만 한다면 해결될 문제인데 여전히 그것이 배제돼서 참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처 간에 좀 협력이 잘 된다면 네. 우리 직업재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보다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 체험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얻는데 유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우리 김영호 회장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뭐 이제 장애인 관련 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사례 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장애 유형이 있으면 어떤 파트만 도움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파트가 함께 그 장애인을 케어해서 또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칸막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예, 뭐 정부나 또 지자체가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또 반면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장애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역할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선, 예, 장애인도 뭐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장애는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보셨던 우리 장애인들 능력자들 몇몇 분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게 직업재활에서 네. 직업재활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이라고 할 때는 네. 여기서 일반 경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를 든다면 실은 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 장애인들을 다 일을 시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거의 보호적인 관점만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손가락 하면 옛날에 근육주증이라든지 근무력증 같은 우리가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네. 그런 사람들. 제가 옛날에 그 대만을 한번 갔을 때 방금 그런 근육주증근 장애인 친구였는데 그 골프공을 만드는 데인데 딱 가만 앉아가지고 막대기에 손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가진 일반적으로 그런 의식의 문제를 좀 떠나서 장애인들도 그들만이 가진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또 다른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는 단지 보호적인 관점에서만 그들을 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바꾼다면 네. 보다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보조공학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한 장애인을 두고 저들이 네. 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복지에서 말하는 사회 통합이나 정상화를 네. 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우리 김영하 회장님은 시작하신 지가 당선되시고 한 2개월을 좀 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요 대목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예, 앞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하나의 노력으로 우리 직업재활 아래 정책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중요한 일이겠다. 그래서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직업재활이 지금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정책 방향을 좀 선회해서 네. 가장 우선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을 놓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제가 3년 동안 해보고 싶은 가장 큰 일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제품들이 지금 전국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라고 지금 이쪽 판매 시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기 뭐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실 것도 같아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 그 판매 시설을 만든 목적은 일반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에서 만든 제품을 좀 판매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또 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이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네. 장애인 생산 기관에서 만든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를 촉진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7개의 판매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도마다 시 도마다 지금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일반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그런 기관들을 이용한다면 보다 장애인 생산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이렇게 착한 소비도 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누는 거. 네.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회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장애인 생산품 그 우선 구매 제도라가 있긴 했는데 네. 공공기관에서 그게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잘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첫 번째 네. 이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장애인 제품이 아직 질이 떨어진다. 네. 또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생산은 장애인이 하지만 네. 제품 자체는 장애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도 일반 생산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과 같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좀 알으시고 네. 장애인 생산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는 것이 보다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회장님 말씀 중에 딱 그거 기억나는 거 오늘 한번 방송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제품은 장애인들이 만들지만 제품은 정말 품질이 좋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거 우리 같은 뭐 저도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가 써보고 그리고 제품이 안 좋으면 반품도 하라는 그런 말도 가끔 제가 하는데 사실 가까운 곳에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경쟁력이 있고요. 제품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격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 오늘 한번 우리 김영하 회장님 모셨으니까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판매 시설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우리 저 회장님 모셨으니까 제가 또 현장에서는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케어하시고 또 이 경영자로서 또 직업재활 시설의 어떤 회장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이 후학들한테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가장 강조하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짬짬이 강의를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저를 기억하기를 네. 그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대학에서 이제 제가 대개 주로 이제 3학년, 4학년들을 강의를 하는데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전히 4학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들에게 네. 가급적이면 인생의 선배로서 좀 바른 진로를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많이 안내해주는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김영하 회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 플러스에도 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장님 앞으로 아까 정책도 얘기하셨는데,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또 장애인을 바라보는 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은 꼭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들을 좀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리엔트 시간에 첫 시간에 하는 일들이 이겁니다. 야, 사회복지가 뭐냐? 네.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좋은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지 문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사람을 우리가 지금 존중하지 않은 사회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든 사회가 아니겠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의식을 가지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영하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좀 부족한 게 좀 느껴지고요. 앞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다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하여튼 이제 협회장이 이제 돼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네.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직업재활이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심이 서도록 하는 일들이 저나 우리 협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소중한 부분들인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일을 빼앗는 것은 즉 그들에게서 삶을 빼앗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직업제할 만큼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가가 책임지고 이 직업제할 정책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한 주어진 임기 동안 또 우리 협회나 또 제 역량을 발휘하고 해서 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밑거름을 놓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행복한 휴먼 플러스의 우리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우리 김영하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휴먼 플러스 오늘은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김영하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서로 존중하자는 것, 장애인을 존중하자는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뺏는 건 삶을 뺏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럼으로써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